어느 습득은 타자에 의해서 어느 습득이 되었다. 뭐 이런 용어를 딱 쓰면 답은 3번이겠죠. 기질이라는 용어는 행동주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습 심리를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학습 심리의 기본 대전제는 이 학습은 행동주의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고 이 학습이라는 것은 유전과 기질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환경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유전적과 기질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전혀 그런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학습이라는 거. 그래서 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대전제는 유전이나 기질이나 가의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에 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그 입장이 행동주의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만 기억해도 최소한 20문제 중에 한 문제, 이 유사한 문제들이 어쨌든 변형돼서 나오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이름까지도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학자들은 다 행동주의자 학자들입니다. 왓슨, 파블로프, 스키너,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인 훌 이런 사람들 좀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뭐 모레이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훌 이런 사람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발전 배경을 보시면 자, 이반 파블로프나 왓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행동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학습 심리에서 이제 이 기계론적인 거에서 크게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조건 형성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뭐 파블로프 같은 경우 이런 대표적인 학자고 여기는 이제 스키너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이제 학습 심리할 때 여러분들이 반복할 때 외워두시고요. 지금은 요 세 가지 이것을 강조한 것이 행동주의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개념을 보시면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했다. 예,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접근 개념이 있습니다. 접근 개념 같은 경우에도 행동적 접근은 최초의 심리학자인 구성주의에 대한 반발, 심리학의 과학화에 공헌하였다. 예. 그래서 이 행동주의자들은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계론적이라는 것은 이는 인지적인 것을 배제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내적인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내적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이 있다라는 단순한 기계론적 입장만을 강조했다는 거. 이런 거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심리학을 전공했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딱 관점과 포인트를 갖고 이 어떤 한 주의를 이해하셔야지 막연하게 읽고 외우고 이런 패턴을 해가지고는 이 사조라든지 흐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개념 같은 경우는 가정 같은 경우도 보상과 처분의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강력한 도구로 환경 자극만, 그죠? 바꾸면 인간 행동이 변한다고 하는 환경 자극만. 이 표현들 정말 중요하죠. 환경 자극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극과 반응, 그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보시면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경, 호르몬, 정보 처리 과정, 무의식, 자유의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환경 자극과 그로 유발되는 반응만의 반응, 그죠? 자극과 반응만이 스티뮬러스하고 그다음에 레스폰스하고 해당되는 이 자극과 반응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OT 법칙. ROT 요거. 자, 이렇게 이제 ROT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ROT가 뭔지 아시겠지만, 요렇게 뭐 ROT, 뭐 ROTC도 아니고 ROT 이거 뭐 이런 거를 그냥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이전 심리학파의 연구 방법, 구성주의의 내성법에 의해서 반발해서 나타났다. 그죠? 심리학도 과학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법칙을 따라야 한다. 예, 이런 것들을 주장한 대표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실제적인 적용들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그 행동주의자들에 대한 이해들을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심리학의 어떤 흐름이나 객관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심리학의 응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번에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하고 비슷한, 요거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요. 형태주의입니다. 자, 형태주의는 뭐 어떤, 게슈탈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그 게슈탈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이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게슈탈트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게슈탈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형태주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의 반대에서 나타난 대표적 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1920년대, 1910년대에 행동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게 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1920년대에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을 중심으로 게슈탈트 학파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 독일이 이것을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자, 인간의 행동은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다라는 이 단순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태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이런 자극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극,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인 것보다 전체의 합이 크다. 다시 하면 부분의 합보다 전체의 합이 크다라는 어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한 학자가 형태주의 학자입니다. 자, 이 형태주의 학자의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도형을 기억해내나요?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그죠? 그려내는데 부분을 보세요. 부분은 사실은 부분은 전체의 합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전체의 합이 더 크죠. 전체를 합한 것이 더 큰데 부분은 언제나 전체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부분의 합보다는 전체 합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한 학파입니다. 행동주의의 자극 하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면 또 큰 하나의 자극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이 행동주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요 자극 하나 이런 걸 각 개별적인 요소들을 다 더해도 전체를 통합해내는 거에 대해 보다는 작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태주의라든지 게슈탈트 이런 용어가 딱 나오면 부분의 합보다 전체 합이 더 크다. 그죠? 부분의 합보다 전체의 합이 더 크다는 것을 꼭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